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잘 발생하는 열사병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 예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과도한 열에 의하여 압도되면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으로 간주되고 즉각적인 치료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사병의 원인과 그 증상, 합병증,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며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열사병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열에 우리의 몸이 오래도록 노출이 되거나 특히 한여름의 폭염과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너무 격렬하게 하거나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운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일을 할 때에도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최근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한 사람들은 본인의 신체가 무더운 새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열사병에 더 잘 걸릴 수 있겠죠. 또한 평소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은 사람도 몸의 탈수 현상으로 인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비만이나 심장의 질환, 폐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이뇨제나 특정한 정신의학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어떠한 증상이 있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의 증상으로는 피로하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기도 하며 속이 메스껍고 때로는 토하기도 합니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고 시야가 흐릿하며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할 시에는 의식을 잃기까지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험한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첫째는 우리 신체의 수분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고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식사는 가능하면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더운 날씨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소매의 옷 등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옷의 색상은 밝은 색으로 입는 것이 빛을 반사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어 훨씬 좋겠습니다. 셋째, 가능하면 더운 열에 노출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좋은데 특히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효 중일 때에는 긴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거나 논밭에서 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시간대에는 비닐하우스 작업이나 논이나 밭에서 일하기 등을 피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가능한 외출도 자제하며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하거나 더위 속에서 꼭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자주 그늘진 곳이나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휴식하면서 더위를 식혀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도록 하고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좋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선크림을 반드시 바르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오교에서는 우산이나 양산을 사용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주차된 차량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날의 자동차 내부의 온도는 고열로 인해 빠르게 올라가서 불과 몇 분 만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실내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상태에서 선풍기를 사용해야 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롤스크린 등으로 햇빛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8째,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평소에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만성 질환자들은 온열 질환에 대응하는 능력이 더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도 주의하고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사병은 의학적으로 응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열사병의 증상을 보이거나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자가 발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즉각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잠깐 동안이나마 환자를 가능하면 그늘이 있는 곳이나 에어컨이 있는 곳 등 더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또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에 얼음찜질이나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다리에는 시원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응급시에 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환자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의식이 있다면 우선 시원한 물이나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즉시 내원하여 정맥 주사와 체온 조절 및 활력 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사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은 인체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외부의 고온에 노출된 시간이나 열의 정도, 전신의 건강 상태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마비, 인격 변화, 급성 신부전, 급성 간 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합병증은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에게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건강한 올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